끌어당김의 마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진하게 느껴주고 우주에 내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치만 이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너무 어렵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더 어렵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영상에서 너무 쉽게 내려놓으면 다 이루어져 라고 말하죠. 근데 만약 그게 정말 그렇게 쉬웠다면 우린 이미 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살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뇌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놓아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설명드리고 정말로 내려놓음이 쉬워지는 4단계 실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직접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 끌어당김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다양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돈과 감정의 무의식 패턴을 풀어내는 머니 마인드셋 코치 에밀리입니다. 자, 첫 번째, 내려놓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내려놓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진 이유는요. 신경학적으로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놓아주는 것보다 붙잡는 것에 훨씬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억, 감정, 사람, 심지어 그게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해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구조의 특성이에요. 연구에 따르면요.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때도 동일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별을 하거나 큰 변화를 겪을 때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몸 전체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죠. 그건 상상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실제로 통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정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병나잖아요. 특히 이별 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뇌는 놓아주기보다 익숙한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두 번째, 뇌는 행복보다 익숙함을 더 선호한다.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뇌는요, 행복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익숙하니까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뇌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싫은 직장을 계속 참으면서 다니고 이미 머리로는 헤어져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관계를 붙잡고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패턴을 반복해요. 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진짜 별로지만 그래도 예상 가능한 별로니까 안전해.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머물고 이미 끝난 걸 놓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뇌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4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려놓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로 재구성하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손실회피 때문이에요. 뇌는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느끼거든요. 내가 뭔가를 내려놓으려 하면 뇌는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이건 잃는 거야. 관계를 잃고 직업을 잃고 안정감을 잃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나 이거 절대 못 놓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들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다. 내가 뭔가를 내려놓을 때 그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여백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걸 내려놓아야 될 때 가끔씩은 너무 두려워요. 이거 놓으면 내가 이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놓으면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온 힘을 꽉 쥐고 있는 그 손의 힘을 빼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편해지는 거야. 오히려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꽉 쥐고 있는 그 집착의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내려놓는 건 손해가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다 라고 재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편해지고 나에게 더 이로운 거야 라고요. 2단계, 작은 놓아줌을 통해 뇌를 훈련시키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요. 대부분 한 번에 다 바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뇌는 큰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삭제하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계정 한 명 언팔하기.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 기부하기. 잘 되든 잘 안 되든 나에게 큰 타격 없는 선택 하나 내맡겨보기. 이 사소한 행동들이 뇌에 보내는 신호는 명확해요. 놓아줘도 괜찮아. 그건 손실이 아니야.
자유야.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딱 3개만 버리자라고 해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했던 연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봄에 꽃 축제를 가고 싶은데 이게 날씨 때문에 정확하게 꽃 절정 시기를 딱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말밖에 못 가는데 꽃은 금방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꽃의 절정기와 주말의 여행 타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거저거 막 일정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막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뭐 꽃 좀 덜 피면 어때? 꽃 좀 따랐으면 어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가자 하고 내려놨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려놓아도 나에게 큰 손실이 없는 거, 작은 것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몇 번 이런 걸 반복하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 내려놓는 거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좀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연습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3단계, 과거의 기억을 다시 쓰기. 이 단계는 정말 강력한데요. 우리의 뇌는 기억을 메모처럼 붙여놓는 동시에 수정이 가능한 파일로 저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시 떠올릴 때 그 감정과 해석을 바꾸면요, 뇌는 그 기억 자체를 다시 저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그 상처받은 장면만, 그 아팠던 경험만 계속 돌려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상처 이야기를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계속 더 이걸 강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이끌린 거야. 그때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어.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경험이었지 라고요. 그 순간 그 기억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 채널 제목이 부의 각본실이잖아요. 돈에 대한 왜곡된 기억과 상처를 다른 의미로 전환하자는 뜻이에요. 4단계 시각화로 끈을 자르기. 뇌는요, 실제 경험과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해요.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경계 재구성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직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거, 그게 무엇이든요. 오래된 믿음, 관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내려놓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 현재의 나, 이게 끈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상상했을 때 이 끈을 부드럽게 자르는 장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요.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편해지면서 더 나은 길로 인도받는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